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MBC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뉴스 모국어 서비스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에서는 영화 촬영지를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법대생이 된 70대 만학도의 소식 등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1,700만 명의 최다 관객을 기록한 명량. 김하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첫 편으로 후속작인 한산과 노량은 코로나19로 미뤘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후속작은 이미 재작년과 작년에 촬영을 마쳤고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여수시와 영화사 측이 3년간 두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드라마를 찍기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 2월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올해는 드라마 7년 전쟁이 촬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올 상반기 안에 용역을 의뢰해 촬영장 사후 활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사후 활용 가능한 구조물이 이번 드라마가 10월 달에 끝나니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번 향후 대책을 영역을 한번. 여수시는 다른 시군의 촬영장 사후 활용 실태와 남아있는 세트의 재활용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6년에 열릴 세계섬 박람회의 주무대가 돌산 진모지구라는 점도 적극 고려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영화 한산과 노량의 흥행 여부는 사후 활용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영화 명량의 후속작 개봉을 앞두고 여수시가 구상하는 진모지구 촬영장 사후 활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서해 항로의 중요한 기착지였던 군산의 고군산군도 바닷속. 다발로 포개진 청자와 접시들이 신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무로 만든 닷과 노 등 고선박의 흔적들도 함께 보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달여 동안 조사를 벌인 이곳에서는 고려 청자와 백자 등 200점가량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척의 배가 난파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국내 수중 발굴. 현재까지 25개 수중 유적지를 발굴해 12척의 역사 속 난파선과 12만여 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당시 목포에 설치됐던 보존처리소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자리를 잡았고 현재 목포와 태안을 중심으로 보존과 연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굴에서 인양, 보존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난파선은 대표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대량으로 무슨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 곡물을 실어 나를 때 다 해양로를 이용했거든요. 그 해양로를 이용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 바닷속에 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번 군산 고군산군도 수중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 등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태안 마도 수중 발굴 이후 처음이어서 학술 연구 등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 조사를 마무리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부터 정밀 발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여 년 넘게 소를 키우고 있는 77살 최병모 어르신. 글씨를 배우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6년 전 평생교육시설을 함께 찾아가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교육시설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 학구열을 불태웠던 어르신. 최근 목포대학교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르신이 그토록 원했던 법학과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목포대학교 법학과는 물론 지금까지의 입학생 가운데 역대 최고령입니다. 내가 꼭 합격하리라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격 통지서가 와가지고 참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기쁘고. 자식을 키우느라 뒤늦게 60년 만에 다시 펼쳤던 교과서. 고령의 나이에 힘들게 공부를 했던 것을 지켜보았던 아내의 마음은 뭉클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혼자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르신이 법학과를 지원했던 것은 자신을 키워주신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법조인이 되라던 그 옛날 말씀이 여태껏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귤이 시작했으니까 응? 내 몸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한다 하면 노숙까지 내가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에요.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무안국제공항 바로 옆에 조성 중인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해 현재 지작물 철거와 기반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40%,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왕복 4차로의 산단 진입도로 공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처음 항공 정비 이른바 MRO 중심의 산업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공 정비를 비롯해 항공 물류, 항공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이 이미 분양 계약을 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2023년부터는 항공 정비와 항공 물류 그리고 기내식품 회사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을 지키는 해경 통합항공기지도 항공특화산단 안에 건설됩니다. 해경 초계기와 헬기 등도 필요한 항공 정비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안국제공항 인프라도 대폭 확충돼 항공 정비 산업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가 연장되고 호남 고속철도는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됩니다. 소형 항공정비 기술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그다음에 교육 훈련기, 그리고 3년 뒤에 상용화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쪽으로 정비를 특화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더 나아가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 국가 산단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매번 어마어마한 시비와 군비를 들여 지어지는 공공시설. 하지만 저조한 이용률에다 억대 적자까지 기록하면서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여수 MBC는 공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흥 군민의 건강을 위해 지어진 4,000제곱미터 규모의 파령체육관. 지난 2004년 107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300m 떨어진 고흥 박지성 공설운동장. 2020년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건립 초창기보다 50% 이상 이용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에서는 지난해 국비 3억 원과 군비 7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에 나섰습니다. 박지성 공성운동장은 국민들의 공성운동장이면서 국민들의 체육공원입니다. 국민들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2020년이 넘은 시설을 작년에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수 막마 경기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0년 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이용 인원도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공공시설 대부분이 만성 적자와 저조한 이용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건립비 100억 원 이상이었던 전남 공공시설 39곳을 확인해봤더니 90%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공시설들의 건립비는 8,900억 원에 이릅니다. 더 심각한 건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144억 원이었던 적자는 2020년 280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의 이용자 수까지 줄어들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도 금전적 수익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비용 대비 높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년 공공시설물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라남도는 올해 또 국비 506억 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용자들이 좀 많이 줄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래도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성을 내세워 매년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는 공공시설. 공공성을 이유로 매년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지난해 총 물동량 잠정치는 2억 9,300만 톤, 전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이제 총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항만으로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 측은 여전히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좀처럼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잠정치는 211만 TEU. 전년 대비 2%가량 증가했지만 최근 5년의 물동량 증감 추세를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자족형 화물 창출을 위한 수출입 기업 지원 확대, 컨테이너 전기선의 미주 유럽 노선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융복합 마케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내 전략적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중장기 화물 마케팅 전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개 주요 우리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매달 사장인 저부터 영업할 거예요. 그래서 1선사 1척 늘리기. 이렇게 해서 버텨나가고 지금 우리 8개 선석입니다. 부산 21개.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부산 신항 3개 선석이 올해 추가 개장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균형으로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마저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컨테이너 물동량 220만 TEU를 달성하고 컨테이너 자립 항만으로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역 항만 물류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목포 MBC와 여수 MBC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에 꼭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발굴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온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